이용하면 안 자, 돼요. 유병헌법 얘기. 유병헌법에 대한 문제점. 자, 임방글 변호사 없습니까? 유병헌법. 유병헌법은 이제 뭐 지금까지 알려진 지금 현행법으로는 네. 이제 뭐 이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이게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만 압류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유병헌법은 모르고 있을 때도 압류 이제, 가능하다. 예, 압류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식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죠? 네. 자식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고. 네, 그건 뭐 상속증여. 상속이니까 당연히 네, 무조건 자식을- 자식.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아빠 좀 불법으로 번 돈인지 합법으로 번 돈인지 나는 모르잖아. 아빠가 야 이거 써.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불법으로 통해서 받은 거야. 내가 집도 사고 뭐도 샀어. 다 뺏긴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당하죠.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찌됐든 범죄이면 피해자가 존재하죠. 피해자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범죄인의 아들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이게 후퇴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3자, 선량한 제3자가 이게 범죄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당한 대가를 두고 샀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를. 네. 그때 부동산을 뭐 추징하거나 압류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어떤 개인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신뢰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건 안 되네. 그게 이제 그건 쟁점이 안 될 되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되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가 내용은 있네. 없는데 그거는 지금 문제가 예. 있을 문제가 제3자가 있겠네. 취득한 거는 제3자가 알았을 경우에만 추징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죠. 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이 법은요. 그게 안 글쎄, 아니, 정황을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르더라도 큰일 나죠. 추징한다는 아니,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유재산 이게 다 무너져 아니, 버리죠. 최근 그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본 그 국회 법사위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법무부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모르는 경우가 아니고 아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는 분명 유병법의 주요 근데 아니, 범죄자가 범죄자의 은닉 정황을 몰랐을 경우에도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몰수나 읽어드릴게요. 추징이 가능하다는 아니, 읽어드릴게요. 거야. 예. 개정안에 보면 범죄수익은닉 규정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이 법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 대상 재산 및 그건 그로부터 김우중법입니다. 유래한 재산에 대해 네. 이게 유병헌 그게 김우중법이고 김우중법에서 하나 더 가는 게 바로 제3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들어가는 좀 전에 게 이제 정황을 알면서도가 그게 이제 김우중법이야.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당한 김우중법이에요. 그렇죠. 이 예. 김우중법에서 하나가 확대된 게 몰랐을 경우에. 근데 그런 법안을 누가 제출했답니까? 몰라도 되는 경우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유병헌법 아닙니까? 그 법안을 누가 그거는 제출했는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만 모르는 김지원 경우에도 의원이 저희 김우중법을 제출한 거는 제가 알고 아니, 있거든요. 이건 정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안이 나오니까 뭐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자, 정확히요. 이건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김우중법이 제3자가 범죄자의 은닉 정황을 알았을 때 안에 몰수 추징. 유병헌법은 몰랐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즉 유병헌법은 사실상 김우중법의 확대판이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자료 뽑아서 공부한 내용. 대체로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네. 충분히 예. 그렇게 올라오고도 말만 한 게. 근데 실제로 때문에 그렇게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예, 그래 중간에 저도 가지고. 보도에서 예, 봤는데 실제 예. 그렇게 그 제출이 됐는가요, 법안이? 아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유병헌법 좀 통과시킨다 아닌 것 말하는데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 문제는 아니, 제가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얘기다. 이 사람이 이 돈이 이 부동산을 과연 합법적으로 갖고 있었는지 불법적으로 갖고 있었는지 그걸 내가 조사권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 모르고 나는 이 사람 집 부동산 판매했으니까 내가 샀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 부동산이 다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는 경우에만 와. 모르는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대가 없이 받은 거 그러니까 증여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인 증여 경우에만. 결국 내가 대가를 취득했으면 아, 대가를 주고 그렇지. 취득했으면 돈을 주고 아는 산 건 경우는 아니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는 분이 야 김현임 변호사 그동안 내가 참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랬으니까 집 한 채 준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어 그죠 증여지 딱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범죄 사실에 연루된 그죠 네, 네. 국법이야 그러면 증여받은 거 그대로 이거는 토해내야 되겠다 토해내야 돼요. 이건 토해내야 되겠다 토해내야죠. 아 상속 증여일 경우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네, 그건 안 돼. 그거는 이 사람이 알았을 경우에만 하는 건데 원래는요 이게 사행위 알았을 취소를 때도 안 되죠. 돈을 주고 했을 때는 상속.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내가 돈을 주고 이 부동산을 샀는데 아니요. 그걸 거부하면 안 알았을 돼.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상 사행위 취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저것을 만약에 샀다면은 저 사람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연장선으로 봐서 안 경우에 네. 추적하면 추적. 근데 어쨌든 이 법이 법률 이론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추징 집행 어차피 이제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나면 이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이제 유병헌법 김우중법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불법 범죄 재산이 흘러간 거냐 마느냐 판단을 일단 검사가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법안이 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의 항고 절차라든지 어떤 법적 이제 이의 절차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검사선에서 그러면 재산을 이렇게 추징 집행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정도에 일단 제3자 명의로 가 있는데 검사 레벨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법 체계상 맞는 것인지 어쨌든 법관의 최종적인 그 부분에 대한 확인 판결이라든지 뭔가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국가가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재판을 받을 네. 권리가 침해되려주는 네, 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제3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헌법 불합치죠. 그래서 조문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법에 헌법- 대해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러니까 침해할 권리, 그러니까 헌법에 침해할 위반되지 방법이 않도록 예를 들어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은 뭐 판사가 다시 심사한다든지 그냥 헌법에는 그렇게 하면 위반되지 않아요. 되겠죠. 헌법에는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로서 국민의 재산을 제한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네.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강제 집행 그 재판 청구권과는 위헌 소지가 달리 있죠.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권에 있어 과도한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는 있을 수 있어도 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주로 있습니다. 집행하는 거거든요. 판결은 났고 네. 검사가 이제 집행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제3자 이름으로 돼 있어도 선의의 제3자. 네. 네. 검사가 재량권을 그거를 줄수 있는 추징을 문제예요. 해올 수 있냐, 말하자면 받아 경매도 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판사가 무슨 나한테서 뺏어가는 판결이 있으면 내가 봐드리지만 검사가 마음대로 하면 나는 재판도 못 받아 뺏기지 않냐. 그 점에서 네. 재판 매우 받는 중요한 것이 얘기죠. 됐을 그걸 텐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되지 위헌 않- 소지가 있다는 아니, 그래 부분인데. 되지 않도록 네. 법 이 조문을 법조항을 잘 다듬어야 만들어야죠. 돼요. 잘 선의의 다듬어야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그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럼? 그럼요, 물론이죠. 아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게 피해를 합당한 게 보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우리가 유병헌을 잡는 건 다 동의하지만 유병헌의 일가 친척들 뭐 잘못된 돈들 다 하는 건 우리가 찬성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3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만약에 속출한다면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네.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데모하지 말고 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고치죠. 선의의 제3자가 이 법으로 인하여 만약 피해 보고 근데 저 보나마나 보세요. 이것도요. 이거 그냥 나중에 나중에 이만큼 100건씩 통과할 때 통과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위헌 판결 나면 이게- 김호중 씨도 아까 지금 소급적용 그냥 된다 그랬죠, 지금. 추징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김호중 씨 자녀들 다 돈 상속 증여받은 거, 나 모르고 받았던 거 다 지금 자녀분이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지금 재산 뺏길 수 있다는 거야. 뺏긴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소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아, 있고 그러니까- 법기술적으로 부칙에서 시행 시기나 그럼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항이 우리 있어요.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소급 안 한다고 넣을 수도 있는 거. 그거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김호중 씨 자녀들이야 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억울한, 그죠? 억울한 제3자들이 나는 속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도와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왜 그래요? 네. 법을, 대한민국이 불문법 국가가 아니잖아요. 성문법에 법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가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네. 뭐 친구 변호사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그렇게 심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사 머리에 띠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 띠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거 유병헌법이 들여다봐야죠. 뭔가 막 근데- 대세로만 밀고 간다고 표편적으로 밀고 가면 안 되고 뭔가 조목조목 위헌 소지가 없는지 다 만들어놨다가 헌법재판소 아니, 가서 근데 위헌되면 어떡해. 문제는 그죠? 이거잖아요. 지금 이 법안도
아니 세상에 국무조정실 차장이란 사람이 이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니들 못하냐. 네. 지금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게 결국은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들어와서 지금 의안심사 임하라고 지금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번 지금 푸시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네. 예. 야. 근데 저 양반 얘기는 좀 저게 뭐 국민 세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 유병헌법을 밀어붙이는데 정부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도 식의 있는데 발언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들, 유가족한테 제2차 피해를 양산하는 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무리한 요구하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금 다 토해내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양산시켜서 근데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 말씀이 조금 위험한 게 네. 이게 통과되면 6천억을 우리가 추징할 수 있냐? 택도 없는 전혀- 소리죠. 전혀 안 돼요. 택도 없는 아주 저는 뒷감당 얘기 안 못 되는 해요. 거죠. 예. 물론 길거리야 법안은 2천억 원도 2천억 2천억 원도 안 쉽지 됩니다. 않아요. 2천억 원 지금 확보해둔가 5,600억밖에 돼 네. 가압류에 된 거. 네. 거기서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게 나머지는 못 가져와요. 네. 그리고 유병헌이 지금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 형법상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형법상 그래도 형법상 문제가 있는 게 나와야지만 구성권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해결이 유병헌이 되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 있는 게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회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여했다든지 네. 뭐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되거든요. 이건 뭐 그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근데 재산을 못 찾는 게 제가 뭐 문제죠. 저 구원파도 아니고 유병헌 씨 뭐 저 편들을 것 이런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지킬 건 근데 지키가면서 저는- 가야 되는데 저는 유 씨의 자녀들이 과연 이 청해진 해운의 그 배가 넘어지는 거에 책임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법정에서 이거 아니 증명합니까? 자식들한테 자식들은- 책임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식들 재산도 지금 다 아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유병헌이 책임이 있는데 유병헌 네, 재산을 알겠습니다. 자식들 앞으로 돌려놓고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유병헌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병헌의 돈을 전혀 아니에요. 구원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자식에 근데 대해서 유병헌 하는 건 자녀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유병헌 유병헌 통과시키- 재산. 유병헌 재산. 유병헌 중에서 재산이 근데 이제 상속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그러니까 되고. 자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거는 자 유병헌에서 온 거의 경우 온 거에 대해서. 자식이 열심히 돈 그러니까 벌면서 우리 얼마나 왔는지를 이제 다시 추적해야 되고. 유병헌의 참여 개선을 찾아야죠. 네, 유병헌도 또 청해진 해운을 통해서 돈 번 것만 또 추징할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아이, 다른 걸 다른 통해서도 재산- 다 추징할 수 있습니까? 유병헌의 모든 재산. 정당하게 번 돈도 부정당해 정당해 그 사람 재산 전부 다. 유병헌 건 무조건 다. 그럼요.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기 그 사람이 때문에. 민사하고 책임이 이거는 있으니까. 민사 책임. 민사 민사 책임은 책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묻을 수가 있죠. 유병헌 건 무조건 다. 예. 이야.